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판사들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진하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음모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것을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 제물로 바쳤다. 희생양으로 삼았다 하는 이 구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이게 결정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고인이 될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쓰레기 같은 공소장에 해당하는 소추안을 떡 던져놓고 이걸로 표결해가지고 밀어붙이자. 그럼 이거는 깡패 집단이지. 이런 우격다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거짓말 했음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거의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서에서 탄핵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임 부장이 사표를 그때 정식으로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둘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거의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사표 제출은 확인이 되었고 탄핵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탄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완전히 이게 대법원장이 여당 눈치 보는, 설치는 여당 눈치 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아주 적절한 논평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요사이 정치적 용어라든지 말하는 게 매우 정제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물었더니 그런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제물로 바친 것이다가 아니라 뇌물로 바친 것이랍니다. 뇌물로. 이것은 굉장히 머리를 써서 만든 표현이네요.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부 모두를 파탄낼 지경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권력의 신여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은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것이 어떤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에게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 법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법관들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취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바깥에서는 이렇게 흥분하는데 법관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홍위병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이 공포에 눌려있는 그런 법관들이 만약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마음이 생길까? 이 사법부라는 것은 무슨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법부의 힘이 기관총에서 나옵니까? 사법부의 힘이 탱크에서 나옵니까? 사법부의 힘은 오로지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 헌법이 말하는 대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다.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신뢰에서 나오는 판결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그런 판결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판결 2건,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한 엄정한 판결, 그러나 국민들 실명시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삼척 동자가 봐도 그것은 헌법 왜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의 이 행태, 여기서 하나의 비슷한 점이 도출된다면은 이 1심 판사들은 용감하게 판결하는데, 정의롭게 판결하는데, 이게 2심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왜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정권 쪽에 가까워질수록 판결이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법부를 수호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아까 적절히 표현한 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권의 뇌물로 상납함으로써 본인이 오래오래 대법원장직에 앉아 있고 싶어하는 그 일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판사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일선 판사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선배들이 이런 경우에 뭘 했는지 다 기록에 남아 있고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행동, 대법원장의 이 행동은 아마 범죄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직무유기든지 직권남용이든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는 판사에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큼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만둘 자유도 없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판사가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은 이거 힘없는 사람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됩니까? 오로지 곧 머지않아 여당의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 탄핵의 칼을 받아라. 탄핵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드디어 여당이 아주 턱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결국 참고 참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어떻게 될지 자문 궁금합니다. 여당 안에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부결시켜야 합니다. 부결시키든지 아예 탄핵 소추안을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또 누가 압니까? 이 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큰 사건이 될지 누가 압니까? 대한민국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